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정치인 젠스낭, 아니 연극인 젠스낭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관련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젠스낭의 쇼맨십을 말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삼성 등 메모리 업체 파운드리가 이런 젠스낭의 쇼맨십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젠스낭이 최선단의 GPU인 블랙엘을 미국 애리조나 프로젝트에서 만든다고 밝힌 에피소드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든 생각은 젠스낭이 진짜 요라는 점이었습니다. 젠스낭은 미국에서 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닙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해석일 뿐이고 진짜 젠스낭의 의도는 트럼프의 아첨을 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젠스낭이 굳이 TSMC 애리조나 팹에서 블랙엘을 만든다고 공개한 이유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생산 확대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중국과 많이 얽혀있는 젠스낭이 일종의 정치적 면피로서 쇼를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복선인데요. 이 애리조나에서 칩을 만들고 있고 그것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최첨단 GPU인 블랙엘을 4나노에서 만들 만큼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 대가로 중국 시장 규제 좀 풀어달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젠스낭의 연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TSMC의 미국 애리조나 팹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트럼프식 리쇼어링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젠스낭의 의도는 TSMC의 의도와도 생각과도 합이 맞는데요. 부합하는 것입니다. TSMC도 애리조나 팹 투자에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미국 내 성공 사례를 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미국산 반도체의 상징이 되고 애리조나가 그 칩을 만든다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것이죠. 하지만 냉정히 한번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팹에서 만드는 블랙엘은 상징적 물량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정치용 시범 배치에 가까운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TSMC 애리조나 4나노 라인인 팹 21 같은 경우는 실제 생산 안정화가 내년인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 캐파도 2만에서 3만 웨이퍼, 연간으로 2만에서 3만 웨이퍼 수준입니다. TSMC 타이완의 본토의 4나노, 5나노 팹의 경우는 월간 생산량이 15만에서 20만 웨이퍼 수준입니다. 이 계산하면 애리조나 팹의 4나노 생산량은 전체로 따지면 1%에도 못 미칩니다. 0.1% 수준이죠. 이 사실상 파일럿 생산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실상 블랙엘 칩의 진짜 생산지는 여전히 타이완이고 대만이고 상징적 물량만 애리조나란 뜻입니다. 포장용 상징이죠. 그럼에도 애리조나산 블랙엘을 내세운 이유는 정치적 카드로서 가치 때문에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 미국에서 칩을 만든다. AI 반도체 리쇼어링이 성공했다 등의 캐치프레이즈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잘 봐야 합니다. 거밍치 같은 경우도 블랙엘이 애리조나 팹에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 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타이완으로 건너가서 후공정 등의 공정을 거쳐야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블랙엘의 애리조나 생산은 정치적 퍼포먼스고 애리조나는 미국 정부에 보여주는 쇼윈도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젠스낭이 연극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블랙엘의 애리조나 생산이라는 씬 자체가 워싱턴용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젠스낭은 애리조나 쇼를 하면서 또 하나의 레토릭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0%가 됐다고 언론을 향해서 하소연한 대목을 말하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 0%는 그 점유율을 측정한 시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특히 상무부가 AI GPU의 중국 수출을 거의 봉쇄한 상황에서 아직 중국 매출이 있다고 말하면 정치적 자살행위가 되는 만큼 젠스낭은 중국 매출이 지금 제로라고 말한 걸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적 맥락이 없는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즉 현재 시점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규제로 신규 출하가 막혀 있다는 뜻일 뿐 진짜 중국 점유율이 제로는 아닙니다. 워싱턴에선 충성을, 베이징에겐 여지를 주기 위한 언어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그 중국 모습은 엔비디아 GPU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중국 기업들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법인을 통해서 블랙엘, 호퍼 GPU를 우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엔비디아는 미국의 판매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식 보고서상에는 중국 매출가 없다는 것으로 제로로 나오는 것일 뿐인 것이죠. 진짜 중국 매출이 제로라면 엔비디아는
벌써부터 어닝 쇼크를 맞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젠스당은 이런 그 정치적 레토릭을 통해서 협상용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는 좀 잘 봐달라. 중국에는 우린 정치회사가 아니라 기술회사인 만큼 우리를 박해하지 말아달라. 우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삼성 역량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젠스당이 바라는 그림은 다시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팔릴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만약 미중 무역 합의가 경주 에이펙 등을 계기로 가능하다면 중국판 블랙엘 GPU의 판매는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인데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그간 미국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호퍼 800, H800 그리고 H20 등을 중국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H20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다시 중국 수출을 허용해줬지만 엔비디아는 추가로 이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다 남아있는 그 재고 물량도 있지만 중국 당국이 H20에 백도어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탓이 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놓은 게 바로 호퍼 칩의 추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블랙엘 아키텍처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엘 40, B40이었죠. H20의 경우는 이미 H100의 연상 기능 20%만 남긴 버전이라 추가적인 다운그레이드는 쉽지 않다고 젠스당이 말해왔고 결국 B40, 블랙엘 40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B40 외에 중국 내 클라우드, AI 서버용 GPU인 블랙엘 CN이라는 GPU도 내놨습니다. 중국 판매용 GPU인 B40과 블랙엘 CN의 공통점은 모두 HBM 대신에 GDDR7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GDDR7을 삼성이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판매가 본격화되면 삼성도 관련 수혜가 커질 것입니다. 블랙엘의 중국판 GPU 출하가 본격 재개되면 GDDR7 시장에 폭발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삼성의 그래픽 D램 사업부도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요가 미국 정부의 규제 제한 등으로 만약에 제한적으로만 생긴다면 삼성은 실질적 매출 증가는 적고 설비 투자만 늘어나는 구조가 될 리스크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전략을 바꿔서 중국 시장을 코스트 중심으로 가게 되면 GDDR7 대신에 GDDR6X 등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의 고부가 제품 믹스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젠스당이 애리조나 파운드리 쇼잉이 삼성 파운드리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젠스당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대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젠스당의 정치적 쇼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